이제 올해 2월에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와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12월에 나갔으니까 11월, 10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연금으로 이제 쌓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가 있어가지고, 물론 뭐 그걸로 대단한 걸 하기는, 이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 연금에 1억 가까이가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1억 가까이, 1억이 넘게 쌓였죠. 그래서 1억이 넘게 쌓여서 그냥 그걸 계속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한 7, 8년이 지나면 그게 또 2배가 될 거라고, 최소 2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상황에 이제 그 돈으로 집을 사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그게 1억 2천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한 2달 만에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2천이 돼서 이제 그 집을 사기 들어가는 뭐 수수료라든지 뭐 법률적인 그런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비용이 2달 안에 이제 해결돼서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호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집을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일단 저는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집을 구매할 거였기 때문에 최소 20%의 디파짓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호주의 집값은 싸지 않아서 20%라고 해도 되게 한 3억, 4억 정도의 집을, 많이 잡아야 4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고 3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데, 사실 3억 정도의 집을 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줄 건지, 어느 정도의 공실률을 제공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집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수익이 되는 집을 골랐는데, 그 집을 이제 고르고 사인을 하려던 찰나에 이제 그 셀러가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건 넘어갔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좀 짜증이 스럽더라고. 근데 뭐 안 판다는 걸 뭐 내가 억지로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꽤나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좀 되게 좀 상심이 좀 커지더라고요. 되게 그 피로감도 많이 생기고. 근데 뭐 거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또 2번째 집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번째 집을 알아보면서 사실 뭐 그런 위로들 있잖아. 나 스스로에게도 그래, 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안 된 거겠지, 혹은 그래, 이 집보다 더 괜찮은 집이 나을 거야,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집이 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딜이었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그 집보다 더 괜찮은 딜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거기서 현실적으로 그냥 사태를 받아들이고, 뭐 나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이, 내 감정을 속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다음 집을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음 집을 찾았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번 주라고 하기 굉장히 좀 그러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5일 전에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한 채를 찾게 돼서 그 집을 사야겠다 하고 계약을 하려고 또 서류를 작성하고, 또 셀러한테 계약서를 이제 보내서 그게 지금은 된 상태인데, 아직 이제 저희도
사인을 했고 그쪽 판매자도 사인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빌딩 인스펙션이랑 지금 파이낸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는 와중에 사실 저는 이번에 딜이 깨지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이거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와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를 보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그만두지 못하겠다 하고 돈을 받고 가스비나 전기세 이 각종 요금들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름값 이런 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조증상 같다. 뭔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어느 정도 현금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식 정했고 앞으로 원래 저는 이제 매달 어느 정도씩 계속 적금식으로 계속 주식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커져서 그럼 일단 사는 걸 보류하고 내년 올해 말까지 최소 올해 말까지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악재들이 진짜 막 무대기로 터지더라고요. 실리콘밸리 랭크가 파산을 한다 아니면 다른 은행들도 안전하지 않다 스위스 은행도 파산이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 아무것도 안 가게 예금자를 보호하겠다 했다가도 또 장관은 나와서 보호 안 한다 했거나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해서 지금 내가 집을 구매하는 게 좋은 시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그때 되면 또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근데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시경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도 해서 고민한다고 무슨 답이 있나 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 잡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그냥 어떻게 대응해도 대처해야 하면서 생존하면서 살아야 되나가 지금 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임대를 하고 싶고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집은 오래 전부터 임대를 했고 이번에 살 집도 사자마자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될 건데 그냥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 집을 임대했을 때는 사실 몇 년, 한 2, 3년, 4년 정도를 그냥 그 임대비를 올리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집 없이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임대료를 올린다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느끼지 않아 되게 좀 바보 같은 경제학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바보 같은데 그 인간인지라 좀 바보 같은 짓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이 사람도 살기 힘든데 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계속 그거 올리지 않았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싼 집이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과 그 리얼리스트 에이전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니네 가격이 너무 싸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작년인가 처음 올린 것 같아요. 집을 9년 전에 샀는데 이거 올린 게 몇 년이 작년인가 올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죠.
근데 이번 두 번째 집을 사면서도 여전히 저한테 남은 고민은 이제 이런 거예요.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그러면 세입자들이 되게 힘들겠다. 물론 뭐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빚을 다 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뭐 저도 물론 힘든데, 그냥 세입자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여유가 있어서 걱정하는 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입장만 고수한다면은 진짜 사자마자 집 임대료를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행도 갚고 뭐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세입자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돼서 그분들의 직장이 위협을 받고 그분들의 소득이 뭐 직장을 위협받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냥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이네요. 어쨌거나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미국 시리아에 또 미사일을 쐈니 많이 하는 뉴스들이 나오던데, 중국이랑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아무튼 진짜 국제적인 정세와 뭐 이런 모든 금융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진짜 엄청나게 불안한,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계약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지금 이제 빌딩 인스펙션하고 이제 파이낸스만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게 나에게 좋은 구매가 될지 아니면 이게 조금은 힘들어질 구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이거 역시 경험이 쌓이고 또 시간이 모든 걸 이야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